오늘 교육은 홈페이지 제작 기초교육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컴퓨터 같은 것을 전혀 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러냐?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은 요즘 뭐 혹시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네이버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럼 무슨 뭐 국비 교육과정 뭐 이런 거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학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6개월 정도 가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홈페이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저희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개발자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자면 신입 한 1년 정도 어디 가가지고 뭐 배우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홈페이지를 혼자 완성하기가 힘들어요. 실제 그래요. 자,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제대로 한 일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좀 빠르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차례 정도 교육을 받으면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다가 홈페이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와서 한 2차례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게 내 눈에 지금까지 띄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뭐 보태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뭐 당장 뭐 오늘하고 내일만 다음 주 교육만 지나가 보면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뻔히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다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뭐냐면 홈페이지는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네가 만들어라 이런 거죠?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아까 컴퓨터 학원 했는데요. 그 일반 뭐 홈페이지 제작 이런 학원이 아니라 지금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학원을 혹시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의미냐면요. 컴퓨터를 배우는구나. 컴퓨터 학원이라고 예전에 컴퓨터 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부팅하고 이거 어떻게 뭐 쓰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는 학원 혹시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혹시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 아시죠? 그 자격증 요즘도 따나요? 안 따잖아요. 뭐냐면 그 따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워드 프로세서 뭐 1급이다 해가지고 무슨 뭐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요즘 문서 편집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학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컴퓨터 학원은 또 똑같아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몰랐어요. 어머님들이 하다 보니 나 고스톱 한번 쳐보고 싶은데 어땠습니까? 자녀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뭐 로그인 좀 한번 해줘라 해가지고 고스톱 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불과 10년 전이라는 거예요.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실제 그랬습니다. 근데 컴퓨터 자체가 어떻게 됐죠? 너무 편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서 편집 역시 똑같죠. 자, 이제 홈페이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도 본인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발자 무슨 언어를 알고 뭐 기타 무슨 뭐 DB를 어떻게 설계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블로그나 카페 같이 본인들이 직접 계정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그냥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지금 교육하려고 하는 홈노 솔루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뉴얼만 보고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못 만든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드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만드는 거지
이 부분 내가 어떤 교육을 무슨 뭐 언어를 몰라서 그렇다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직접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현실을 보건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세상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요즘 그렇게 되었어요. 제 와이프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만 62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 40년, 약 40년 동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홈페이지도 하나에 충분히 내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홈페이지를 실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컨텐츠라든가 운영적인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제가 아까 드라이버스라는 사이트를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2003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대단히 많이 적자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자였는데 한 2년 동안 가랑비에 속을 쫓는다고 정말 그 타격이 정말 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가고 수익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것은 저는 아무런 기술자도 아니고 그리고 웹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부분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이틀 동안 재미있게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홈페이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오늘 교육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조금 약간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에 정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이해를 쉽게, 만약에 모르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질문을 안 받아. 실제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만들기에 앞서서 누가 전문가일까? 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누가 전문가냐? 누가 전문가일까요? 너무 생뚱맞게 질문하는 거죠. 웹 에이전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약 2,500개 정도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웹 에이전시잖아요.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2,500개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전문가일까요? 아닌가요? 잘하십니다. 저희는 2,500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작하시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생각은 항상 업체를 바라보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웹 에이전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홈페이지를 빨리 만들어서 돈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실무에 능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에서 뭐가 중요하죠?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갔어요. 웹 에이전시에. 가서 홈페이지 제작해달라고.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잘 만들어 달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는 뭐냐? 저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진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냐? 저 혹시 벤치마킹 할 만한 사이트가 있으십니까? 하면 어떤 특정 사이트를 지정을 해주겠죠? 그럼 그 비슷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는 손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본질은 뭐냐? 그래서 내가 필요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아이템을 정해놓고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건데 그 비즈니스는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비즈니스고 앞으로 내 미래에 뭔가 도움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냥 내 취미생활로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지 제작업체가 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문가이냐, 홈페이지 누가 전문가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전문가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온라인 웹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홈페이지만 만들면 된다 하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아마 강의 중에 조금씩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5일만 교육받으면 그 솔루션 77만원짜리를 준다? 참 좋은 제안입니다. 학교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솔직히 교육까지. 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제작.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상품을 올려서 하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아이템,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걸 올려서 뭐 팔 수 있는 어떤 플랫폼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유지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뭐 하다못해 뭐 파워를 하나 띄운다던가 내가 못 만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업체한테 뭐 하나 수정해 주세요. 역시 돈일 겁니다. 그럼 또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홈페이지를 알려야 되죠. 어떻게 알려야 되죠? 돈 내고 광고하는 방법 얼마든지 많죠. 나는 돈 안 내고 광고한다. 뭐 블로그에다가 뭐 올려가지고 뭐 하겠다. 카페에다 아니면 기타 무슨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아무리 사용하셔도 기회비용적 측면에서는 역시 유료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 이 세 가지 비용은 필수인데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걸까요? 네? 마케팅. 예, 맞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규모 있게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으로만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지출을 합니다. 허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데는 뭐 역시 조금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케팅 비용 많이 들어가겠죠. 뭐 1억 7천씩 광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달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세 가지 중에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왜 이야기를 했냐? 제작 비용, 일반적인 업체, 일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내용인데요. 제작 비용에 매몰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 예를 들어서 뭐 200~300만 원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막 홈페이지 제작하면 좀 한 20만 원, 한 30만 원 좀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흥정을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흥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취하시는 것이 더 낫는 장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비용은 끊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20만원, 30만원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직접 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적어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겠죠? 직접 제작하셨으니까 직접 유지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케팅적인 부분은 일단 젊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몸으로 때우는 방법 무지 많습니다. 뭐 블로그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기타 뭐 지식인 마케팅, 뭐 다양한 어떤 교육들 뭐 그런 방법론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 나 진짜 이 부분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고 하면 저한테 잘 보이시면 서울에서 유료 광고 한 16만 5천 원씩이죠? 교육하는, 뭐 2시간 교육 하는데요. 그런 교육을 받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그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잘 보이시면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홈페이지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웹사이트라는 결코 작지 않는 웹 에이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비용 안내가 있는데요. 쭉 리스트가 다 있죠. 뭐 탑업 얼마, 간단하게 뭐 배너 200픽셀에 50픽셀짜리인데 얼마? 3만원.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될 거예요. 2마디 정도 되는데 이거 이미지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받아요. 쭉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들어가, 아까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부분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또 다시 다른 업체는 어떨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위사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웹사이트라는 곳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22,000원, 52,000원, 뭐 55,000원 뭐 쭉 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단한 참고 웹사이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관의 유아 포럼이라 이 사이트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유아교육 관련한 뭐 어린이집 뭐 이런 데 보면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가볼까요? 비주얼이 대단히 화려하죠?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한 1998년부터 2001년, 2년 사이에나 있을 법한 어떤 비주얼적인 어떤 구성입니다. 레이아웃 자체가 상당히 뭐 튀는 구성도 아니고요.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비춰지는 구성이죠. 자, 그런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용 안내를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여기에 보면 구인 요금, 뭐냐면 이 구인, 교사 구인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돈을 버는 곳이 어디냐,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인 요금 15일 기준에 33,000원, 구직은 한 달 기준에 55,000원. 그런데 어떤 형태로 가는 거냐? 교사 구인 구직란에 붉은 글씨로 뭐냐, 볼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보면 이렇게 볼드 처리하는 것이 33,000원, 그리고 구직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볼드 처리하는 것이 55,000원입니다. 안에 들어가 볼까요? 가보면 내용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요즘 이런 게시판 나오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33,000원이라는 것이 교사 구인하는 광고가 대략 한 학기 초 이런 때는 그 광고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3만원씩 400개면 얼마죠? 1200이잖아요. 3,000원 부가세니까 그건 제 돈이 아닙니다. 1200만원이잖아요. 근데 15일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2 해야 되죠. 2400이죠. 거기다가 교사 구직, 그건 55,000원 한 달 기준 하는데 구직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아야 그때 그 시기 한 50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략 한 2천만 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유지관리 비용도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고관이라는 사이트를 설명을 하면서 홈페이지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뭐냐면 무엇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정도 한 달에 한 2천만 원 사이트 뭐 직원들도 없고 이 사이트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그냥 한 1,000만 원이라고만 할게요. 그냥 1,000만 원만 벌면 이거 뭐 서버 비용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놀면서 누가 뭐 돈 입금하면 볼드 처리만 체크만 해주면 될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주얼이 화려해서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데 이 사이트는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뭘까요? 여기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아교육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원장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구인구직. 처음에는 이런 부분 유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에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야 여기 뭐 선생님들 구할 적에 막 어렵잖아요. 막 어디 가서 찾고 하려면 힘드니까 야 뭐 구해요. 뭐 저희 학원에서 유아원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뭐 이런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구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유아교육 하자고 유아교육 뭐 학원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TV에다가 광고 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공간에다가 광고해서 보다 타깃을 분명히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빨리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실제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이트는 크게 뭐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 비주얼이 뭐 화려하고 뭐 좋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은 컨텐츠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거예요. 만드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다못해 뭐 옷을 하나를 산다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뭐 검색을 하겠죠. 뭐 네이버에서 지식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특정 사이트에 가가지고 검색을 할 겁니다. 나 치마 사려고 하는데 그 사이트에 가보니까 치마가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거기 살만 나겠습니까? 가능성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콘텐츠가 많아야 돼요. 쇼핑몰이라고 할지라도 상품 다양하게, 가격 다양하게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겠죠. 자, 본질은 컨텐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본질은 컨텐츠다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지금까지는 서두만 말씀드렸어요. 대단히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홈페이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구성, 그리고 구조, 그리고 임포트라는 개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할 거고요. 좀 이게 끝나면 잠시 휴식을 취했다. 홈료 솔루션에 대한, 저희는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겠죠.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시는 어떤 교육, 홈페이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는 다른 데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의 순수 창작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평가해 주십시오.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뭘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요. 지금까지 혹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나 이거 무슨 언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홈페이지 제작 어떻게 한다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더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홈페이지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조금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넘어가면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뭘까요? 참 생뚱맞게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뭘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이건 특정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페이지, 그리고 또 페이지, 또 페이지, 그리고 기타 점점점. 무슨 의미겠습니까? 또 다른 페이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페이지가 모여서 된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홈페이지가 뭐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 가가지고 메인 페이지 갔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신문을 보기 위해서 뭐 기사를 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지식인의 뭐 질문을 하러 가던가 결국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냥 페이지, 메인 페이지 시작을 했는데 서브 페이지로 이동하고 기타 뭐 내용이라든가 계속 페이지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페이지를 봤지 기타 안에 있는 무슨 어떤 이게 무슨 언어로 되었다던가 일반인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움직였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홈페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규모가 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거 엄청나게 많겠죠. 거기는 페이지가 많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조그마한 홈페이지다 뭐 싸게 뭐 저렴하게 만들었다. 이게 페이지가 적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웹 에이전시에 가서 홈페이지 뭐 어떤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뭐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웹 에이전시 업체 측에서 질문할 겁니다. 혹시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 되시나요? 게시판은 몇 개나 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의미는 뭐냐? 페이지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이트의 규모, 홈페이지의 규모가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페이지 하나만 뭐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홈페이지는 그냥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 똑같은 페이지 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다르게 만들어서 서로 연결만 시켜주면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인 페이지 그리고 서브 페이지 하는데요. 다른 걸 통틀어서 그냥 메인 페이지 외에 메인 페이지는 어떤 사이트든 하나밖에 없죠. 서브 페이지는 대단히 많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제외한 것은 다 서브 페이지이기 때문에 결론은 서브 페이지라고 할지라도 각각 논하져 있다는 겁니다. 각각 페이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홈페이지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뭐냐? 홈페이지 구성은 페이지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구성 요소입니다. 혹시 페이지의 비주얼적인 부분입니다.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뭐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가보셨겠죠? 쇼핑몰 뭐 가보셨겠죠? 자, 페이지에 눈에 띄었던 거 한번 더듬어 보시죠. 뭐가 있던가요? 메뉴. 눈으로 보여주니? 메뉴요? 항공. 네. 메뉴도 맞은데 비주얼적으로 구성 단위, 구성 요소적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텍스트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텍스트, 이미지, 게시판, 동영상, 플래시, 아이프레임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른 사이트에 있는 특정한 영역을 내 사이트로 옮겨와서 보여주는 것이라 그런 어떤 기술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6개 외에 이걸 연결하는
뭐가 있을까요? 연결하는 것이 뭘까요? 링크, 앵커, A 태그가 있을 겁니다. 자, 총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잖아요. 이 6개를 연결시켜주는 링크까지 총 포함해서 그냥 7개라고 합시다. 7개입니다. 페이지 구성 요소는 7개입니다. 저는 7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짱 떠볼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몇 개냐? 불과 7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지는 7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성 요소는 7가지다. 이 7가지 텍스트, 이미지, 게시판, 뭐 이거다.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간단하다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페이지 구성 요소는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약 타가지고 드시잖아요. 아프시면 약 드셔야죠. 그 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중요한가요? 무슨 재료를 어떻게 썼냐? 이거 중요한 필요입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서 페이지 구성 요소, 페이지가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부분만 재료를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ASP네, PHP네, 무슨 뭐 JSP네 이런 언어적인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개나 주라고 하면 좀 그런가? 중요한 건 그냥 구성 요소가 7가지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실까봐 검증을 해야죠. 자, 7가지 외에 나와 있는 건 뭐일까요? 네이버 직원만 10,000명이라고 하죠? 자, 이 메인 페이지입니다. 가장 복잡한 곳이겠죠? 자, 여기에서 뭐 텍스트, 이건 뭐 플래시죠? 뭐 이런 텍스트잖아요. 텍스트에 뭐 링크 넣어가지고 뭐 이동하게 되었고요. 뭐 이거 뭐 게시판 리스트, 이것도 뭐 플래시, 뭐 이미지, 이거 뭐 게시판이죠? 이미지, 뭐 있나요? 다 내려가 보면 눈으로 보이는 거,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불과 7가지밖에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쥐뿔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페이지 구성 요소는 7가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지 않다. 자, 그렇다면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될까? 구성 방법. 그 7가지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된다? 보시죠. 홈페이지는 왜 가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왜 가십니까? 네? 심심해서요? 뭐 하루 종일 가가지고 쉬시나요?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컨텐츠일 거예요. 컨텐츠. 정보겠죠? 쇼핑몰에서 상품도 아이템도 컨텐츠입니다. 안 그런가요?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때문에 갑니다. 자, 이 컨텐츠는 어떤 형태로 보여질까요? 어떤 구성 요소? 어떤 걸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뭘로? 아까 답변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이 7가지로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컨텐츠는 분명 이 7가지로 표현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그 아이템, 그걸 홈페이지에 딱 올린다고 했을 때 이 7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올리시나요? 아닐 거 아닙니까? 이 7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페이지의 구성 방법이라고 했죠? 페이지에 표현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순환할 수만 있게끔 해주면 홈페이지는 거의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연결시키냐? 방법은 뭐죠? 링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핵심은 링크라는 거예요. 링크.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겨레 신문을 좋아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자, 신문사, 뭐 조선일보건 어디건 다 가셔서 쭉 보죠. 맨 페이지 갔습니다. 기사를 볼 때 내가 뭐 이거 관심 보고 하우스폰 보고에 집중게 낫다 뭐 하면 이걸 누르겠죠? 그렇겠죠? 이 기사를 누르는데 이건 뭘로 되어 있죠? 텍스트에 링크 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누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보세요. 텍스트나 뭐 이미지나 뭐 플래시나 이런 거겠죠? 그렇죠? 내용 보다가 뭐 갑자기 뭐 청와대 내국동 특검 이게 또 관심 있으면 이걸 누르겠죠? 뭘로 되어 있었죠? 링크였었지 않습니까? 텍스트에 링크 걸려 있는 걸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것도 다 보고 그러다가 또 다른 거 없나 해가지고 메인 페이지로 간다고 하면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쭉 내려오다가 이건 뭐야? 눌러본다든가. 이동의 수단은 뭐였냐? 이동의 수단은 링크였습니다. 링크. 그리고 링크를 걸어두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였냐? 6가지 요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있었나요? 있었나요? 없잖아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7가지 가지고 페이지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페이지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링크만 계속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홈페이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배운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의 구조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약간 좀 재미 있을 듯 합니다. 자, 헐, 텍스트죠?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웹상에서 이 텍스트를 규정할 때, 크기를 규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 사이즈가 몇이다 하는 부분 할 적에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네? 그렇겠죠. 픽셀의 기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히읗의 이 대가리는 뭐 어쩌고 이 사이즈는 뭐 몇인가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일일이 단위별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나요? 그게 아니겠죠. 그게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볼까요? 혹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 헐이라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영역을 그려놓고 뭐 지름 곱하기 3.14 원주율 해가지고 면적으로 사이즈를 지정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삼각형일까요? 아닐 겁니다. 사각형이겠죠? 가로 세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끝선 위에서 가장 끝선 밑에서 가장 끝선 가로 세로 몇이다? 가로 200픽셀 세로 뭐 120픽셀 뭐 150픽셀 뭐 마음대로 아무튼 가로 세로라는 개념 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측정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밑부분은 이 부분은 투명한 이미지인데요. 자,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측정할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뭐 위에 대가리 둘레 몇, 손목 둘레 몇,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할까요? 동그라미요? 아니겠죠. 삼각형? 아니겠죠. 사각형일 겁니다. 가장 끝선, 맨 끝선, 끝선, 사각형으로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지정할 겁니다. 다음에 동영상입니다. 자, 동영상은 어떻게 지정할까요? 사각형 아닌가요? 사각형으로 하겠죠. 그렇죠.
동영상 크기를 좀 줄이게 한다든가 뭐 크게 한다든가 결국 사각형 형태로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게시판은 어떨까요? 게시판 역시 사각형일 거예요. 게시판 전체 할 적에 사각형 아닌가요? 사각형이 맞을 겁니다. 자, 플래시. 동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PPT다 보니까 플래시인데요. 플래시 파일은 어떨까요? 역시 사각형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니터. 여러분 모니터 보시잖아요. 혹시 삼각형 모니터 보셨습니까? 동그라미 뭐 모니터 보셨습니까? 타원형 모니터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생각하지 너무나 간단하다 보니까 생각을 일부러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삼각형 모니터를 보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한 100만원어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 홈페이지는 사각형 영역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텍스트부터 전부 다 이미지까지 총 7가지, 6가지였죠? 6 모니터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각각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의 구성 요소, 그 모든 것들은 사각형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당연히 사각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삼각형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사각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페이지는 완성됩니다. 홈페이지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가 많다는 것은 그 사이트에, 그 홈페이지의 규모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 페이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그냥 아주 간단한 7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구성 요소들을 어떤 형태로, 삼각형 형태는 절대 없다. 배경이 투명하게 했을지언정 결국 이미지라는 거, 곡선 형태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홈페이지는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제게 있는 미술관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쪼개놓은 것이 아닙니다. 뭐냐, 각각의 영역, 사각형 영역으로 구분되고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사각형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미술 플러스 공부가 되는 책에 있는 미술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 이걸 막 일일이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몇 픽셀 막 해가지고, 뭐 나무가 있다고 하면 나무 뭐 햇빛 이렇게 보다는 틈이 있잖아요. 그 틈까지 어떤 픽셀 단위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뭐 용량이 필요하겠죠. 그걸 구현하는 건 대단히 힘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전체 포함하는 이미지 영역,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다 링크를 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 이동을 하게 하겠죠. 안 그럴까요? 결국 홈페이지는 뭐냐, 사각형 플러스 사각형이라는 거고요. 각 사각형의 어떤 모듈, 각각의 모듈, 뭐 이미지, 텍스트, 뭐 플래시, 뭐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사각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아닌가요? 자, 네이버 다음 야호는 과연 어떨까? 가볼까요? 네이버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보셔야 할 부분은 각각 영역 단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글자 한자를 가져다가 긁어보아도 뭐 제일 큰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큰이라는 이 텍스트 하나는 뭐냐? 텍스트는 결국 사각형 영역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혹시 픽셀, 아까 픽셀 이야기 하셨잖아요. 픽셀도 확대해보면 어떻게 되죠? 사각형이잖아요. 중요한 건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것들 각각 영역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이걸 큰 단위로 이렇게 쪼갰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방금 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역시 네이버로 다 각각 영역 단위가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각각 그 영역 단위별로 이 부분은 한 가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테두리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결합시켜가지고 페이지가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한번 가볼까요? 야후 한번 가볼까요? 적응이 안 되네요. 야후도 한번 잘 보면 사각형 단위예요. 보면 어떤 사이트도 다 보시면 여기도 역시 전체 한번 지정해 보면 각 텍스트라든가 어떤 각각 버튼, 링크가 걸려있는 부분이 전부 다 사각형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음이라고 안 부를까요? 다음은 확인 안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영역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임포트는 단어 뜻은 아시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수입으로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웹 쪽에서 이 프로그램 이쪽에서는요 특정한 영역을 그냥 불러오는 거야. 원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불러올 때 가져와서 쓸 적에 임포트라는 것을 씁니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포트라는 개념 자체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다음 주 교육에서도 빈번히 활용될 부분입니다. 자, 임포트가 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미술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 뭐 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번 본 거고요. 자, 헤더, 푸터, 메인 페이지인데요. 헤더, 푸터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냐, 홈페이지에서 각각 페이지에서 헤더, 그냥 머리, 푸터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대가리다, 다리다, 뭐 이런 정도, 발 정도로만 의미를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헤더, 푸터. 그런데 왜 헤더, 푸터가 뭐 때문에, 무슨 의미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아무래도 네이버겠죠? 여러분들 네이버는 다 가보셨죠? 자, 그 네이버에 가셨는데 혹시 서브 페이지로 이동할 때 헤더하고 푸터가 바뀌던가요? 정말요? 정말 안 바뀌어요? 내기할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확신이 없으시죠? 가볼까요? 네? 가보죠. 자, 네이버에서 자, 뉴스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자,
다시 증권이라는 부분을 가볼게요. 바뀌었죠? 자, 그런데 홈페이지 요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자, 여기에서 음료 솔루션 돼 있고요. 분야별 홈페이지 뭐 카페 마케팅 실무 이건 좀 다른 겁니다. 단순 링크고요. 여기 블로그 솔루션 가보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그런데 또 다시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뉴스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고 여기에서는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속보, 정치, 경제, 가계신용료 바뀌나요? 안 바뀔 겁니다. 자, 다시 가서 증권으로 가볼까요? 증권에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뭐냐면 메인 페이지에서 서브 카테고리 넘어갈 때 한 번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카테고리 내에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사람이 없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뭔가 임팩트 있게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니죠? 왜 안 바뀔까요? 서브 카테고리 내에서는 안 바뀝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가 직원이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매출이 한 2조, 작년 기준으로 2조 1,몇백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략 한 2조 한 7천억, 뭐 이 정도인가? 2조 3천억, 뭐 이 정도 그런다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왜 직원이 한 10,000명이나 되는데, 뭐, 기술력이 없어서, 디자이너가 없어서, 그게 아닐 텐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네이버가 이사 갔어요. 밑에 이제 전화번호가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전화번호를 바꿔야 돼요. 근데 각각의 페이지를 전부 다 다르게 해놨어요. 네이버의 페이지가 몇 개일까요? 페이지가 몇 개냐는 의미는 네이버에 글이 몇 개냐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단순하게 지식인의 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인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10,000개? 100만 개? 몇천만 개요?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정말. 자, 그런데 10,000명 가지고 한번 이사 갔는데 뭐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 그 몇천만 개를 바꾸려고 해보세요. 미쳐버릴걸요? 그리고 바꾸는 와중에도 내가 이걸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정말 난해한 문제라는 거예요. 일일이 체크하기도 뭐하고. 그 순간에도 누군가 글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올리고 있을 때 디자이너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글을 올릴 때 얼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줄까요? 그럼 불가능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본을 하나만 만들어 놓습니다. 파일, 원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불러다가 씁니다. 불러다. 이 부분에 글이 등록이 되어질 때는 어떤 원본, 어떻게 만들어진 걸 가져다가 자동으로 불러다가 노출을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게 임포트입니다. 불러온다. 불러온다. 뭘? 원본 파일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이트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헤더부터 아까 홈페이지 요리사 같이 헤더부터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 자, 페이지는 불과 7가지 구성 요소가
자, 그 페이지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페이지에서조차 뭐냐, 헤더하고 부터는 똑같다.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시키면 돼요. 자, 뭐냐, 이제 이 중앙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윗대가리, 뭐, 대가리하고 발 정도는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변할 일이 없어요. 중앙만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로 가볼까요? 서브 페이지로 가면 어떻게 된다? 헤더 푸터는 불러온다. 똑같이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좌측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좌측 부분은 대부분 동일하게 패턴을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브 페이지에서는 헤더 푸터는 당연히 반복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거 외에 좌측 부분을 임포트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실까요? 여기 가보면, 자, 홈료 솔루션 가보면 어떻게? 이 구조가 가보면 똑같은 구조잖아요. 다만 뭐냐, 홈료 솔루션의 카테고리냐 보시면, 메뉴를 보시면 알죠? 분야별 홈페이지의 카테고리냐, 이 부분이 틀릴 뿐이지 실상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카테고리가 틀린 것은, 뭐 카테고리에서 노출되는 메뉴가 틀린 것은 그 카테고리에 대한 메뉴, 이 부분만 똑같이 불러오되 그 부분만 노출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설정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본질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일 때는 대부분 디귿자 형태로 서브 페이지는 임포트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쇼핑몰에서는 보면, 쇼핑몰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는 아예 요즘은 훤하게 아이템만 더 크게 시원시원하게 보려고 아예 서브 레이아웃에서 좌측 부분을 없이 그냥 헤더 푸터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부분을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해가지고 역 디귿자형으로 임포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임포트를 어떻게 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 서브 페이지에서 어떤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임포트를 그 구성, 이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런 형태로 임포트 시킨다 하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자, 이 부분이고요. 이제 홈페어 솔루션의 이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